미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오랜 기간 동맹이라는 정치적 신뢰 위에서 성장해왔지만 최근 들어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정치적 계산을 이유로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패권 유지라는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강조된 에미터 퍼스트 통상 기조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가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압박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검토 중인 2025% 수준의 고율 관세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5.6%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 품목이다. 따라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부담이 한국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바로 고용, 투자, 환율 시장까지 연쇄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준비 중인 비밀 경제 패키지는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반격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다.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들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수치가 발표됐다. 이는 단순한 대체 시장 확보가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간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둘째는 전략 산업의 내재화와 자립도 재고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원자재 수급과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연구개발에만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뛰어넘는 기술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는 금융통화 분야에서의 대응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결국 환율 변동성과 자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미 재무부 고위 인사가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월가와 백악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운 사안이다. 관세 압박과 맞물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모든 주요 교역국이 직면한 공통과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과거 한국 정부가 미국 앞에서 보여왔던 소극적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동맹 관계를 존중하되 국익에 반하는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출렁였지만 곧 안정세를 찾았고, 오히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협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전략적 협상으로 나서는 것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모건 스탠리 역시 한국의 대외 순자산 규모와 외환 보역 4,200억 달러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초기에는 한국의 고율 관세를 압박하던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주도권을 쥐었으나 최근 들어 재무부와 국무부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 셀지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주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꼽히며, 여기서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인데, 만약 한국 기업이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철회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미국이 오히려 더 크게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의 반격카드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비밀 경제 패키지는 이처럼 복합적 구조를 지니며, 그 본질은 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적 선언에 가깝다. 한국은 일본처럼 무조건 서명하지도 독일처럼 유럽연합 뒤에 숨지도 않는다. 대신 스스로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카드,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무기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곧 더 이상 한국은 70년 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진다. 향후 ABC 정상회의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러한 기조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비밀 경제 패키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에 충격을 주겠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세 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다.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이미 아세안, 인도, 중동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네옴시트 프로젝트, UAE와의 방산 협력은 한국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 자립은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향후 510년 내에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안정 역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고, 이는 관세 압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정치적 함의도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모습은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예고한다. 과거에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는 구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주요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방식은 다른 중견국들이 미국과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응은 단순히 한미 양자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정부가 준비한 비밀 경제 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 공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한 소통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 단기적 충격을 주겠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비밀 경제 패키지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뼈대는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한 반격의 길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며, 그 파급 효과는 한국 내부를 넘어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실행하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다. 한국은 이미 과거의 한국이 아니며, 세계는 그 사실을 곧 명확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